아, 이런 게 잘 되는구나 하시면은 글로벌 주식 사가지고 부자가 되면 되는 거죠. Very easy 합니다. Yeah.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제가 미국 시장에서 먹히는 퀀트 팩터들을 대공개합니다.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책 한 권이 드디어 번역돼서 나왔거든요. 네, 그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아이고 무거워라. 아이고 무거워. 이 책이 영어로는 What Works on Wall Street라고 하고, 그리고 한국어로는 월가의 퀀트 투자 바이블이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제가 이 책을 처음 본 게 2006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2006년 정도. 그런데 그 대학을 졸업 논문을 쓰면서 제가 독일에 있었죠 그때 주식에서 먹히는 팩터들을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때 이 책을 우연히 발견하고 했었죠. 그때는 요 책이었습니다. What the Works on Wall Street third edition이에요. third edition이 2005년에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 fourth edition이 2012년에 나왔고, 지금 번역된 책이 바로 이 fourth edition입니다. fifth edition이 나올 때도 됐기는 했는데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책은요, 미국 데이터를 1926년 또는 1963년부터 분석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가치주, 우량주, 그리고 이제 모멘텀 팩터, 이런 거를 다 분석을 하고, 그리고 얘네들을 섞어가지고 콤보 전략을 만듭니다. 네, 훗날, 머나먼 훗날에 저는 이 책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할 수 있다 퀀트 투자라는 책을 쓰게 되었죠. 이게 2017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죠. 이 책을 보고, 이야, 나도 이런 책 쓰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책 뒷커버, 그러니까 뒷커버가 이제 이쪽이죠. 여기쯤 이제 제가 나옵니다. 강한국 나오는데, 제가 여기서 이 책은 퀀트 투자자들의 영원한 교과서다. 소형주, 밸류, 배당과 주주 수익률, 퀄리티, 모멘텀 효과, 그리고 이를 합성한 전략까지 다 설명을 한다. 이 책은 왜 중요한가? 여기 실린 지표들이 주식시장에서 통하는 심리적 이유가 거의 모든 사람에게 공통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통하면은 대체로 한국에서도 통한다. 한국 주식시장에서 초과 수익을 내고 싶다면 이 책을 자세히 연구를 해야 된다. 15년 전 퀀트 투자를 처음 접한 나는 이 책에서 큰 충격을 받았고, 이를 벤치마크 삼아서 비슷한 책을 한국에서 꼭 쓰고 싶었다. 그렇게 해서 2017년 첫 책 할 수 있다 퀀트 투자를 펴냈다라고 제가 뒤에 썼거든요. 네, 그게 이런 내용입니다. 2017년 제가 그래서 이 책을 썼고, 2021년에는 후속편 하면 된다 퀀트 투자를 쓴 다음에, 네, 왠지 올림픽처럼 2025년에 또 한 권을 써야 할 분위기네요. 네, 참고로 지금 벌써 이 책에 쓸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대되시죠? 2025년. 저도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 나오는 팩터들을 좀 살펴보죠. 여기 소형주 팩터도 나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소형주 자체는 대형주보다 수익이 높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높은 시기가 있었지만 또 반대로 대형주가 소형주보다 더 수익이 높았던 그런 시기도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2010년대에는 대형주의 수익이 소형주보다 높았습니다. 이건 한국과 월등히 다르고요. 근데 사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소형주가 대형주보다 수익이 높을 이유가 뭐 크게 있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한국은 지금 그 최근 20년만 보면은 소형주 수익이 대형주보다 훨씬 더 높은데, 저는 이게 미래에도 계속 지속이 될까? 그거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낮은 게 벼슬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퀀트 전략들은 소형주 또는 초소형주에서 더 잘 먹히는데 그게 왜 그럴까요? 제 채널을 열심히 보신 분들은 왠지 아실 겁니다. 아시면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자, 두 번째, 밸류 전략들. 이거는 미국 시장에서 대체로 잘 먹혔습니다. 이거는 한국과 동일한데요. 예를 들면 여기는 퍼, EV, EBITDA, PCR, PSR, PBR 이런 지표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밸류 지표들이 안 먹히는 구간도 있고, 그게 10년간 안 먹히는 구간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2010년대에는 밸류 지표들이 미국에서 좀 별로였죠. 한국에서도 한 2016년부터 9년까지 3년 정도 밸류 팩터가 잘 안 먹혔던 그런 구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참고로 1990년, 2020년 구간을 보면은 글로벌 대형주에서는 밸류 팩터 요 효력이 좀 많이 약해진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소형주, 중소형주 이런 데서는 아직도 잘 먹히고 있고요. 한국에서는 다 잘 먹히고 있습니다. 대형주에서도 잘 먹히고 소형주에서도 잘 먹힙니다.
이 미국만의 팩터가 또 있죠. 주주 수익률이라는 팩터가 있는데 쉐어홀더 일드라고 하죠. 이 쉐어홀더 일드에는 배당 수익률과 자사주 매입에서 포함되는 그런 수익률이 들어가 있는데요. 한국에선 자사주 매입이 드물기 때문에 요거는 미국만의 팩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참고로 그 자사주를 매입하고 배당을 많이 주는 그런 기업들이 좋은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한국 경영진과 대주주들은 대부분 배당도 별로 잘 안 주고 자사주 매입도 별로 안 합니다. 이런 거는 그냥 XXX 같은 놈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XXX가 뭔지는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워렌 버핏은 여기서 추가한 게 그냥 막 자사주를 매입하는 기업이 좋은 게 아니라 자사주가 쌀 때 매입하는 기업이 좋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할 때 퍼나 PBR가 낮은 게 좋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벅셔 같은 경우도 PBR가 1.2 이하일 때만 자사주를 매입하는 걸로 저는 대충 알고 있습니다. 회사가 싸게 자사주를 매입하는가? 이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쓸데없이 비싸게 자사주를 매입한 거는 오히려 주주들한테 대손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자, 어쨌든 이건 미국만의 팩터였고, 그래서 어쨌든 이 주주 수익률이 높았던 기업들이 좋았다. 뭐 이런 말입니다. 네, 그 다음에 퀄리티 퀄리티 있는데, 네, 퀄리티 팩터, 뭐가 우량주인가, 이거를 지정하는 것이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굉장히 어렵죠. 미국에서 전반적으로 퀄리티 팩터가 잘 통하는 편인데, 근데 제가 한국에서 쓴 팩터랑은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알파 J 인베스트먼트에 부탁을 했죠. 이 책에 나오는 이 퀄리티 팩터들, 얘네들 10분위 계산을 해가지고 한국 시장에서 좀 백테스트 해줄 수 있겠느냐라고 제가 제안을 했고, 네, 흔쾌히 받아들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알파 J 인베스트먼트. 네, 그리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 지표들이 뭐가 있냐면은 주가 발생액 배수, 자산 회전율, 외부 자금 조달, 감가상각 자본 지출, 순영업자산 증가율, 발생액 총자산, 발생액 평균 자산, 뭐 이런 애들이 나오는데 이게 뭔지 하나도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책을 사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뭐 GPA 이런 지표들이 나왔거든요. 이런 지표들은 이 책이 쓰일 때만 해도 알려지지 않은 지표였습니다. 한마디로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을 보는 것보다 매출 총이익인 GP를 보는 지표들이 더 우월하다라는 네, 그런 게 나중에 나왔거든요. 2012년, 2013년 이때 이 책에는 이런 거는 다루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모멘텀 팩터. 이게 한국과 미국이 가장 다르거든요. 미국은 최근 3, 6, 12개월에 주가가 많이 오른 기업이 장땡인데 이런 기업들은 한국에서는 별 볼 일이 없습니다. 대신 한국에는 분기 영업이익 또는 순이익이 많이 오른 기업들이 짱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미국에서는 또 이런 기업들, 예를 들면 EPS가 급격히 성장한 기업들 또는 매출액이 급격히 성장한 기업들 이런 애들이 잘 안 먹혔는데 근데 이거는 오셔너스가 보통 연간 지표로 한 것 같거든요. 이거를 분기 영업이익 순이익 지표로 얘네들이 급상승하는 기업들 이런 거는 해봤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도 분기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급상승한 기업들이 잘 먹힌다라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이 책에는 그게 꽝이다라고 나오고, 네, 그래서 이거를 감안해서 한국에서 밸류 플러스 모멘텀 전략을 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밸류 플러스 모멘텀 전략을 짜려고 하면은 뭐 퍼와 PBR가 낮고 최근에 많이 주가가 오른 기업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한국에서는 최근에 퍼와 PBR가 낮고 네, 최근에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많이 오른 기업 이런 식으로 전략을 좀 다르게 짜야 되는 겁니다. 네, 이 책의 백미는 콤보 전략들이죠. 네, 당연히 여기서도 미국에서도 value, quality, momentum 팩터들을 섞으면은 수익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책에서 나오는 VC1, VC2, VC3 이런 전략들이 있는데 네, 이게 value composite라는 뜻이거든요. 요거를 제가 벤치마킹해서 비슷한 전략을 제가 강한국 슈퍼가치 전략으로 명명을 했고 할 수 있다 퀀트 투자라는 책에 올렸습니다. 미국에서 잘 먹히는 콤보 전략들은 무엇일까? 그거는 책에서 한번 보셔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게 잘 되는구나 하시면은 핀비즈로 가셔가지고 비슷한 기업들을 찾은 다음에 부자가 되면 되는 겁니다. 미국 글로벌 주식 사가지고 부자가 되면 되는 거죠. Very easy 합니다. 네, 요약을 하면은 미국이든 한국이든 퀀트쟁이들은 이 책을 피해갈 수가 없을 겁니다. Value, Quality, Momentum 요 콤보 전략은 미국에서도 수익 극대화의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봐야 하는 팩터가 한국과 미국이 조금 다르다. 퀄리티 팩터들, 미국에서 통하는 퀄리티 팩터들은 한국에서도 제가 보기엔 그럴저럴 잘 통할 것 같은데 백테스트 결과가 좀 기대가 됩니다.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가격을 봐야 되고 한국은 펀더멘털을 봐야 된다. 이게 굉장히 큰 네, 차이점이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 영상 대단히 유익했습니다. 동의를 하시면은 구독을 눌러주시고, 네, 그리고 좋아요를 누르는 겁니다. 싫어요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